평소 우리 주변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다시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새삼 감탄하게 되는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특유의 신미안으로 옛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분입니다. 장인 정신과 민속품을 보는 안목으로 한 길을 걸어오신 고미술 전문가 양의숙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으로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사랑제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이거 다 꾸미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다 네. 가구 배치해주시고 또 고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 좀 찾으신 네.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조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 바닥도 원래 네. 여기 오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쪄들어가지고 아주 네. 자연스럽고 좋네요. 그러니까 세월이 묻어 있는 네, 거죠, 여기 그쵸. 지금.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돌아보시는 느낌이 네.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모시면서 네. 사실 그 위원님의 피규어, 그러니까 형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좀 닮아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좀 아니다 싶으신지 어떠세요? 아유 닮았네. 너무 예쁜데 여학교 선생님 같아. 아. 제가 한번 또 여학교에서 교편도 한번 아, 잡아본 적이 그러셨어요?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또 그 느낌을 아유. 살려서 이게 잘, 아. 한번 나중에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 가구 설명 좀 들을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가까이 가서. 네. 자, 굉장히 그 위원님께도 반가운 반다지일 텐데. 네, 네. 제가 반다지 네. 반갑죠. 네, 이 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장식이 네. 이게 구멍이 숭숭숭 뚫렸다 그래서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숭숭이 반다지라 아, 그러거든요. 숭숭이 반다지요? 네, 요 문양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이거를 따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반다지 중에서는 색이 좀 굉장히 어두운 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무에 아마 그 칠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까맣게 쪄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요 그 장식 문양에 관해서 논문도 쓰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 장식 문양만 봐도 이게 정말 얼마나 됐는지 또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지 예.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 보면 이름 기억하는 것처럼 네. 이 장식 문양에 따라 가지고 지방색이 뚜렷한 게 반다지거든요. 예. 예. 자, 우리 또 다른 설명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네.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네. 이것도 책장 같기도 하고. 네. 예.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은데 이거는 좀 더 귀족적으로 보이고 네. 요거는 좀 더 소박하게 보이고 네. 나무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요것도 아주 책장으로 선비들한테 사랑받던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주 나무결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네. 이거 아까 보셨던 그 숭숭이하고는 이름은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이거하고 아까 봤던 거는 좀 다른 게 이거는 우리가 손숭숭이라고 하는 게 일일이 다 손으로 따낸 겁니다. 야. 여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것보다 시대로 말하자면 한 50년 이상 충분히 시대가 더 앞선 거고 더 앞선 거예요. 네. 더 예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만큼 이제
그거하고는 품격이 좀 달라서 네. 가격으로 치자면 이게 가격이 훨씬 더 낮고. 아, 그렇군요. 또 네, 가격으로 높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옛날 조상들은 이게 음양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네. 이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담백하게 해서 되게 연한 예, 색깔로 이렇게. 이 맛을 네. 살렸는데 상당히 숭숭이로서는 대표적인 반다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 좀 많이 이 나무는 아주 결이 아주 고운 이게 참죽나무로 네. 예, 썼습니다. 예. 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저 자리에 네. 앉아서 아, 저희가 그럴까요?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 사랑제 이 고가구들 민수품들 다 배치해 주시고 고증 작업 해 주시고 지금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쭉 저와 함께 살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존이 좀 잘 돼 있나요? 관리가? 보존이 아주 누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우리 꽃이나 네. 뭐 모든 것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면 거기서 그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주 보존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신 그 느낌이 조금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집은 더 처음보다 아름다워졌고 네, 이제 네. 결이 쫙 이게 길이 들어서 네. 그리고 가구는 이제 뭐 놓여야 될 자리가 손님들이 여기 이게 손님을 맞이하면 그렇죠. 또 우리 거를 보여주는데 더 의미가 깊으니까 네. 그걸 중점적으로 또 조금씩 옮기면서 네. 재배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뭐 여야 국회의원들의 소통의 네. 공간이면서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아마 이제 멋진 고가구들, 우리 민속품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마 네. 그 격이 더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의 그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뭐 여기 사랑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이제 그 복원하고 또 네. 그 고증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 노 대통령 생가는 네. 원래 이제 복원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복원을 했는데 네. 이제 옛날 생가를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집은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어서 보니까 너무 새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유용준 청장님이 와서 조금 좀 와서 좀 들여다 봐달라 그래서 네. 가서 거기다 조금 이제 그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저 즙기 같은 것도 좀 해서 컨셉을 잡고 네. 아주 정겹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네. 의원님 워낙에 뭐 일정이 많고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별 말씀을요. 요즘에 뭐 TV 출연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지역으로 그 고미술품들, 민속품들 출장 감정을 감상하고. 좀 네, 많이 그건 좀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또 제주에도 가셔야 되고. 그건 고향이니까 가야지. 그러니까요. 자주 뵐 수는 없는 분인데도 늘 일요일 아침이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 뵌 분 같고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요. 굉장히 몇 년 반가워하시죠? 만에 봤는데 매일 보는 것 같다고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해 인사를 주시는 진짜 많이 분들이 들으실 있어요. 것 같은데 이제 네. 거기에는 역시 이제 그 TV쇼 진품명품의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네, 크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네. 살아있는 역사이신데 얼마나 되신 거죠? 그냥 20여 년 된 걸로 아는데. 벌써 23년이 접어드는 것 와. 같아요. 23년을 단 길죠. 한 해도 안 거르고 길죠. 세상에. 그러네. 저도 깜짝 놀라겠네. 이야, 그 처음에 그 어떤 그 프로그램 출연에 네. 대한 제의가 왔을 때 이렇게 네. 좀 선뜻 수락하셨어요? 아우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요 이 울렁증도 많고 아, 그러세요? 전혀 네, 아우 그래 보이지 네, 않으시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방송만 좀 이제 해보자고 해서 하여튼 이끌려와서 했는데 주위에서는 네.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문화재를 가격으로 이렇게 매기는 프로그램에 그런데 나가서 되겠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뭐 자본시대에 그 가격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그럼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좀 체력에 붙이는 것도 있죠. 출장 감정 같은 거는.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그러면 매주 지역 출장을 가시는 네. 거예요? 매회 한 회도 안 걸으시고. 감독님들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위원님 오시기를 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으시니까. 고미술 전문가 양의숙 감정위원. 민속품, 목가구, 도자기 등 시간이 흐를수록 멋이 나고 가치가 더해지는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한국인의 감성이 깃든 민속품에 매료돼 고미술과 세월을 함께해온 양의숙 감정위원. 이곳 화랑은 그 열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건 오래된 물건의 향기라 믿는 그녀는 옛 장인들의 솜씨와 미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TV 프로그램.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이다. 뭐야 누구 정희 씨는 안 왔어? 방송을 통해 민속품 감정위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도 어느덧 23년째.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특유의 신미 안으로 녹화 전 대본을 꼼꼼히 살펴본다. 막 난데? 뭐 수지 옛날 수지인데 서간이라면 안 되거든. 이게 간 서간이라는 자는 딱 지워버려야 돼. 쌀쌀이, 아니 이거. 이거 봐 대나무로 길게 만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문방구 용이지만 주로 여자들한테 쓰여 있다. 오늘 거는 여자들이 써드렸지. 그럼. 작가들이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순서랑 이런 거를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면 그거를 골조로 해가지고 덧붙일 말은 덧붙이고 또 뺄 건 빼고 그렇게 그건 또 이제 덧붙이고 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제 소관이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보통 이거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가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론 맺는 거는요 이 대본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똥똥똥 해가지고 주거든요. 1995년 첫 방송 후 제작진과 사회자, 감정위원단이 바뀌었지만 양의숙 위원은 유일하게 1회부터 자리를 지켰다. 기재관 세 분이 이렇게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야말로 인형퀴즈 깜이네요. 첫 번째 의뢰품을 둘러싸고 출연진들의 추리가 시작됐다. 종인데 그 새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비들은 항상 먹하고 붓하고를 휴대하다시피 종이에다가 먹물을 드린 겁니다. 이제 흰 종이에다 먹물을 들이면 종이도 질기면서 방습, 방충 효과가 나거든요. 민속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진가를 알려온 양의숙 위원. 아주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양의숙 위원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아무리 많이 알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명감이나 책임감 없으면은 그렇게 23년을 이어오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고사하셨는데 어쨌든 고미술계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없다 하는 아주 끈질긴 그 제작진의 구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또 마침 석사 논문을 쓸 때 네. 정말 현장에 다니면서 이 반다지를 4,500개를 제가 네. 직접 탁본하고 네. 그 소장자한테 또 그걸 물어보고 또 이건 누구 몇 대서부터 갖고 있던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또 현장 경험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논문의 주제가 이 반다지의 장식 문양에 관한 그런 네, 연구이시던데 네. 장식 문양만 딱 봐도 이게 어느 시대인지 또 지역이 어딘지 뭐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네, 네. 네, 그렇죠. 제일 이름을 붙이기가 좋은 게 소반. 소반. 소반도 지명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반다지도 지명이 확실하게 있어요. 아 통영반이다, 나주반이다, 뭐 충주반이다, 어. 다 지방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못 붙이면 이제 생긴 형태 가지고 소반도 붙여요. 꽃 모양이면 화영반, 또 다리가 하나면 일주반, 뭐 벌반, 뭐 이렇게 두레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반다지도 그게 아주 확실하게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반다지는요. 옛날에 색시들이 결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가구 중에 하나예요. 아. 다른 건 못 갖고 가도 네. 반다지 하나는 장만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친숙한 게 반다지예요. 그러니까 네. 여성들이 좀 잘 간직하고 싶은 자기만의 소품이나 물건들을 네. 담아둔 네. 네. 감정을 해오시면서 정말 재밌고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상적인 네. 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그 한 번은 방송을 하러 왔더니 막 그 기자들이랑 그 카메라맨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오늘 하나 감정하고 나면 뭐 9시 뉴스에 네. 나올 거라고 아. 이제 다 무슨 정보를 듣고 왔나 봐요. 네. 그래서 봤더니 그 갖고 온 그 분이 화로를 갖고 왔는데 일본의 화로예요. 일본 화로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별로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소장했던 분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갖고 왔고 또 어느 정보를 통해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런 굉장한 걸 거라고. 갖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하러 왔던 기자분들이나 네. 카메라맨들이 다 짐 빠져서 나간 경우도 있고 네. 의뢰인의 얘기를 별로 안 들어요. 뭐 몇 대 갖고 있었고 뭐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믿으면 저희들이 감정하는 기준이 흐려져요. 아, 그렇군요. 예, 감정이라는 건 유물을 보고 네. 그 상태에서 연도나 진위 여부나 가격이나 이렇게 책정하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이러면요 우리가 감정의 기준이 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와서 뭐 몇 대가 쏘고 해도 우리 절로 개의치 않고 네. 그 유물만 보고 이제 정확하게 감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죠. 네, 굉장히 정말 유익한 그런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몇 대 보관해 왔고 뭐 어떤 뭐 이게 민속품이고 해도 그게 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격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가장 쉽게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궁금한 건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떤 고미술품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의 그런 감정가 가운데 네.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최고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몇십억 된 것도 여러 점 있었어요. 어떤 어떤 오, 민속품? 무슨 뭐 영정이라든지 영정이요? 네, 영정이라든지 뭐 도자기의 필통이라든지 아. 뭐 귀한 것들이 정말 그래서 추후에 보물이나 이런 걸로 지정된 것도 있고 네.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정말 진품인 줄 알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걸 모았는데 나중에 그게 진위 여부가 이제 가짜라고 되면 너무 또 그거에 대한 예,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 그렇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시청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감정위원이 몇 사람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네. 가격을 그냥 책정하고 마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내면에 여러 가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문가 집단이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요. 네. 제가 하는 부분이 민속품 목기고 예. 또 다른 분이 그림이고 도자기고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자기가 하는 그 아이템에 나는 이거 500만 원을 책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슬쩍 이렇게 서로 뭐 꼭 교환은 안 하지만 그러면 다 그게 80~90%는 다 공감대가 형성돼요. 이제 거기에 내면에 깔려 있는 그 가격의 형성 과정은 또 여러 가지 묘수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또 참여해 본 적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가지고 나오신 의뢰인들의 그 어떤 민소품 가운데 보존 상태가 네. 정말로 이제 너무 많이 훼손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치가 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자기가 우리 집에 이게 정말 대대손손 내려오는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게 흠결이 안 생기고 잘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 뭐 보자기나 막 천에 싸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도자기는 정말 오동박스에 잘 나가지고 네. 깨지면 그게 값어치가 그래서 없어지잖아요. 오동 박스요? 예, 네, 이제 오동나무 오동박- 상자. 예, 오동나무 상자 네, 네. 거기에다 놔가지고 정말 저는 그 얘기가 다른 데로 흐르지만 옛날에 네. 달랑아리 하나를 네. 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도자기가 하나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화가 선생님이 네. 그거를 갖고 가셨어. 그런데 한 6개월쯤 있다가 네.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불할 그 능력이 없으니까 뭐 아무래도 내가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유 그게 너무 제가 그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를 갖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다 요만큼 어릴 때인데 3층장 위에다가 이제 그걸 깨질까봐 네. 그 달랑아리를 올려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어리니까 이게 장롱 앞에 이게 앉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완전히 해가지고요. 아 여기서 그게 거의 정말 악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떡해요? 깨진. 네, 그래갖고 내가 그때 내가 너무 울었던 생각은 지금도 그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떡해요. 우리 애 그한테 내가 너 대학교까지 갈 등록금은 이제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결국은 그래도 어느 박물관에 네. 그거를 이제 가져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붙여지긴 네, 했나 봐요. 네. 근데 막 상당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거 붙이는 가격도 굉장히 비쌌어요. 막 그 눈물 흘리셨던 그 네. 심정이 막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도자기는요 네. 보관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아무리 이 좋은 것도 깨지면 네. 그렇게 하고 이 가구도 그렇죠 뭐. 네. 원래 이제 고미술은 보관 상태가 좋아야지 되는데 해방이 되고 나면서 뭐 그야말로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는 미제, 뭐 설탕도 들어오고 밀가루도 들어오고 뭐 샴푸도 들어오고 커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좋고 실생활에서 그다음 문화도 우리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거를 정리도 못한 사이에 외국계 막 보물처럼 들어와서 네. 그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혼란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건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사실 민소품 감정위원 하면은 이분이 뭘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이제는 정말 그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그런 어떤 물건들이나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 소중함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23년을 이렇게 이어오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막 그래도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런 원동력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시골 출신이고 그래서 뭐 항상 생각하는 게 뭐 적당히 보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거는 제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그게 뭐 세상에 사는 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무슨 예술 감정학과, 네. 고미술 감정학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쭉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을 볼 때 감정이니까 네. 제가 이제 가품, 진품 갖고 나가서 네. 한 3개쯤 갖고 나가서요. 이렇게 가품, 진품해서 시험을 봐요. 제가 거기서 진위를 가려봐라. 네, 근데 뭐 물론 그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뭐 기자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또 그냥 사회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그걸 다 맞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 예, 물론 제가 네. 갖고 갈 때 진품하고 가품도 굉장히 진품에 가까운 가품을 가져가죠. 근데 한 학기나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네. 그게 뭐가 좀 되겠지 싶어가지고 해도 그게 진위 감정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단편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숫자나 뭐 길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그 진위 감정이 뭐 쉽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네. 말 자체로 최종이 다 모아서 그렇죠. 농축된 게 표현되는 게 네. 감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뭘 하면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이나 뭐 숫자로 희소성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게 평가하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린 그런 게 다 이게 터득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감정이라는 게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뭐 보존 상태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다 농축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역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또 많이 한 단계 보는 거. 많이 보는 네, 박물관 가서 많이 보고 관심 갖는 거 그거 중요해요, 상당히.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도 한번 사봐야 진짜를 할 수 있는 감정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 진위 여부를 어떻게 가리시는지. 네. 그거는 정말 뭐 도저히 뭐 공부를 해도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감정 미원님들, 전문가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구분이 된다. 어떤 그런 게 좀 있나요? 이제 뭐 그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고미술품은 크게 뭐 도자기, 그다음에 서화, 네. 또 그다음에 뭐 목기 민속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책을 보면요. 그 역사적인 게 쭉 흐름이 달라요. 예, 만약 단원이면 단원풍이 있는데 단원고라고 나왔는데 그 시대에 그 단원이 전혀 그런 작품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된 거. 그 다음에 시대가 200년, 300년에 지질이 어떻게 됐나, 채색이 어떻게 됐나, 흐름이 어떻게 됐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것처럼 네.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청자가 있으면 분청이 있고 백자가 있고 그것처럼 흐름이 있으면서 그 흐름의 문양 변화가 다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책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심을 가져서 유물을 많이 보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대비해서 보고 그다음에 목가구도 흐름이 있어요. 네, 시대적으로 조선 시대. 근데 아쉽게도 이 목가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시, 이렇게 전쟁이나 네. 화재나 이런 걸로 돼서 많이 소실돼 가지고 정말 고려 시대 거 몇 개. 그다음에 뭐 좀 나무 쪼가리 뭐 이거 이제 그런 것만 있지 주로 조선 시대가 주종이거든요. 그럼 조선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가 막히게도 우리 그 조선 시대 거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만든 가품들이 많아요. 가끔 그런 게 나오고 고려 시대 나전도 일제 시대에 일본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고려 시대 나전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박물관이든 개인이든 잘못 소장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데미지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위원님, 진품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 그 가격은 또 어떻게 책정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가격 그 책정되는 방법이 기준. 있죠.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옛날 거를 다 고미술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보면 청자가 네. 이제 고려시대 거라면 뭐 최소한도 1200, 300년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엄청나겠구나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썼던 생활용품이에요. 선조들이 썼던 도자기도 그렇고 도자기도 무슨 술병으로도 썼고 여러 가지로 썼고 그림은 또 감상용으로도 썼지만 벽장에도 붙였고 네, 뭐 다 여러 가지 농에도 붙였고 이렇게 하고 가구도 썼는데 그 하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우냐. 그걸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깨져도 가격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는 네. 얼마나 조형적으로 아름다우냐가 우선이에요. 그게 가장 네, 우선. 반다지나 목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거는 제가 하는 이 목가구 중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시대가 오래되고 앞서면 더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 고졸한 미랄까요? 네, 이게 네. 장식이 많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거기 품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때 네. 정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저 우리 옛날 손조들이 쓴 거를 뭐 아름다운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미에 나가서 1등 하는 미스 코리아가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화장을 짙게 하면 도깨비처럼 보인다. 그런데 화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메이크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좀 더 잘 보이게 해서 치장하는 건데 눈이 작은 사람은 크게 또 피부가 미운 사람은 커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결점을 이게 카바를 해가지고 자기를 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사람은 화장을 안 한 사람이다. 금방은 주근깨도 보이고 뭐 그 사람의 뭐 어떤 결점도 보이지만 그 사람하고 계속 교감을 해서 보면 그 사람의 그 진실된 거를 우리가 와닿게 마음을 울리지 않냐.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목가구는 그 아름다운 게 그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박하고 뭐 건박하고 네. 뭐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우리 가구에 그런 소박한 게 깃들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애들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알런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나무 결도 저렇게 생겼으면 그대로 보이는데 중국 가구는 다 덮어 씌워요. 빨갛게 덮어 씌우고 거기다 꽃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무 재질이 소나무인지 피나무인지 뭐 향나무인지 몰라요. 다 덮어 씌우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냄새가 처음부터 나잖아요.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뭐 경매 크리스티나 소더비 경매 가서 우리나라 도자기가 각광받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덮어 씌운 거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술의 가치 평가는 가장 아름다운 걸 우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 보존 상태가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고 보존 상태가 좋으면 최고잖아요. 또 하나는 가격이 이제 아까 가격을 여쭤보셨는데 가격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가격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떨 때 형성이 되냐 그러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사람인데 있는 현존하는 유물이 6개, 뭐 대여섯 개. 그러면 구매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로지 하나만 있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게 팽팽하게 올라갈 때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아무리 진짜 뭐 고려시대 오래된 그런 뭐 자기나 그때의 민소품이더라도 이게 보기에 그렇게 뭐 막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좋은 가격을 받기는 쉽지 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청자 무슨 접시나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아주 거기 문양이 독특하다든지 쉐입이 아름답다든지 뭔가 특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면 네. 괜찮은데 그냥 평범하게 생활용기로 썼던 그런 거는 뭐 심지어 2, 3만 원도 가고 뭐 어머, 그렇죠. 세상에. 네. 의뢰인들을 참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그래도 그 작품들이나 어떤 민소품을 소장하고 있는 의뢰인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렇게 태도를 보면서도 느끼시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고미술에 빠지면요 이게 끝이라고들 얘기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진 게 우리 한국의 고미술의 끝이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뭐 장인처럼 뭘 만들거나 이래보지 못했어요. 졸업할 때 졸업 작품은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목공예를 전공해서 그 여자들이 쓰는 비첩을 제가 먹감나무 가지고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거는 또 도면대로 그 장인한테 맡기죠. 제가 그 비첩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세요? 여자들이 쓰는 경대, 경대, 화장대. 네. 그 외에는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전승공예 대전이라든지 뭐 옛날에는 뭐 동아공예 대전 그 공예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심사위원을 많이 초대를 해서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볼 수 있는 제가 그게 어디서 생겼겠어요? 우리나라 고미술에서 생긴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속에 녹아나는 기본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도자기를 하는 그 이제 그런 거를 봐도 도자기 공부가 얼마나 된 사람이 저걸 만들었구나. 이 목공예품도 보면 좀 더 저거를 충실하게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을 저 솜씨 가지고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우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계 어느 경쟁에 가서 우리 거를 내세워서 사는 그런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에서는 가정과를 그거는요. 예,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저희 때는 시골인데 제주도에서 서울에 유학 오는 건데 그것도 힘들고 등록금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세종대학, 예, 옛날에는 수도여사대인데 수도여사대가 2년제 됐다가 4년제로 승격을 하면서 학교에서 지방에 다니면서 그 지방명을 가진 학교가 좀 그때 그 당시는 우수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전주면 전주여고, 경남이면 경남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주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런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우수한 애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4년 동안 그냥 장학금을 다 전액을.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운 좋게 그게 되는데 이 과에 대한 개념은 없고 막연히 그 미술에 대한 동경은 해서 이제 그 뭐 학교에 있는 화실에서도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림 그리고 이러면 일단은 좀 공부하는 거에서 좀 제외되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감히 미대를 가릴 생각은 못했고 반대해서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뭘 할까 이러다가 거기 보니까 가정학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 아주 제일 거기 저기 좋은 애들이 많이 가니까 너 가정과 가봐라 해서 갔는데 교복 입히고 아침에 채플 입고 막 딱 고등학교에 그 사범대학이니까 얼마나 그 엄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내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홍대 대학원으로 갔는데 와 세상이 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택해야지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을 가서 이제 화실도 따로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제가 이수 못한 걸 또 대학에 가서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공예 공예론을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공예론. 근데 힘들었어요. 뭐 맨날 얼굴에는 새까만 기미가 끼고 또 애들에다가 그 시절에 워킹맘으로 아이 어느 날 키우시고 큰 애는요. 그날
입원해가지고 다음날 애를 놓고 18일 만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세상에. 누가 그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고 야.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저희 남편이 가서 보강을 해주고 뭐 아이들이 놀리면 그냥 휴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남편분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이신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희 집 아빠가 막 좀 이게 나가라고 떠미는 스타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네. 일하라. 제가 위원님 만나 뵙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주의 민가를 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신혼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이렇게 미인이실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게 그게- 73년 사진이더라고요. 그게요. 네. 봄에 결혼해가지고 여름에 제주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빠는 제주도에 있는 그 가옥들, 가옥을 한옥 전문이시잖아요. 예. 주로 이제 민가 전문이죠. 그래서 네네. 그거 답사하고 야. 저는 또 거기 가서 있는 반다지를 네. 이제 공예품을 답사하고 그랬는데 이 집이 너무 기억에 남고 조그맣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손녀하고 둘이만 살아요. 그래서 기념 촬영하자고 해가지고 네.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사진이 진짜 예뻐서 제가 네. 뽑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반다지 하면 네. 기억에 정말 흘릴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만 날라 그러는데 42살인가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늦게 나셨네요. 그래서 예. 늦게 나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워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방학해서 집에 가면요 우리 친정에 큰 광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다니면서 네. 심지어 요강단지 뭐 세숫대야 뭐 이런 걸 내가 옛날 거를 좋아한다고 네. 그거를 다 모아다 놓은 거예요. 너 여기서 어머,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광은 나의 전용 공간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시면서 네. 요만한 반다지를 하나요 끌고 오셨어요. 그거를 제주도 직접? 알반다지.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제가 갖고 있고요. 그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쁜 그 제주도 반다지가 그렇게 조형감이 있고 장식하고 이 여백의 비례가 그렇게 이쁜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걸 이제 네가 애를 놓고 그러니까 널 네. 주겠다고 해서 와서 제가 우리 큰애 머리맡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애를 놓고 나면 한참 동안 애를 이제 한 100일까지는 이제 침대 안 놓고 데리고 자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머리맡에 나서 우리 큰애 베네쪼고리 뭐 기저귀 이렇게 놓고 쓰던 그 반다지가 있어요. 알반다지. 내가 그 반다지만 보면 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죠. 그러시구나. 끝으로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소망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뭐 아직도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숙제죠. 근데 이런 숙제를 조금 이제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건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하는 범위 내에서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좀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직도 또 무수히 공부하는 젊은 학도들이 그 우리 거에 대한 그런 게 참 뭐 보잘것 없고 외국의 거는 무턱대고 대단하고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게 받아들이면서 좀 혼란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그 위원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그 민속품, 고미술에 대한 네.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시간이었고요. 네. 또 아울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걸 정말 너무나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깨닫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위원님 또 가까이서 만나고자 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늘 건강하시고 또 많은 활동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출장을
맨날 일주일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어딜 갔다 왔나. 서울일 때가 제일 노원구. 노원구 맞아. 노원구. 잘 알죠, 그 네. 노원구. 검색해서 봤더니 맞아요. 노원구 갔다 왔어. 왠지 서울 지역은 좀 마음이 편안하죠. 가벼우시죠? 그럼요. 편안하죠. 동선이. 저도 옛날에 음악하면 출장을 이제 지역 출장을 너무 맞아. 많이 매주 다니니까 응. 저 예전에 제주에 갔다가 바람 때문에 세트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제주 바람 아주 독특하죠. 네.